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성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도 시작이지만 설 연휴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족들과 좋은 시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초심 다지면서 묵묵히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듯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두 군데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13곳으로 급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그런 선진국들도 비트코인 채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해지 자산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더욱 급부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도이체방크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에 외환 보유고에 편입되는 시기 향후 5년 안에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란으로 닷컴 버블과 정반대다라고 하면서 이 아크인베스트의 수장이죠. 캐시 우드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공지능 혁명, 휴머노이드, 로봇 혁명 이런 혁신 기술들이 생산비를 급감시키면서 디플레이션 혼돈을 초래할 것이다. 닷컴 버블과는 정반대의 시그널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비트코인 자체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모두에 대한 강력한 해지 자산이 될 것이고 전통금융이 흔들릴 때 아마 머지않은 시점 1, 2년 안에 전통금융이 붕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을 때 더 이상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서 비트코인을 만들었죠. 시대가 지남에 따라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 비트코인과 혁신 중심의 포트폴리오 암호화폐가 되겠죠.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실사용 기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이 선택한 코인들 잘 수량 모아 가시죠. 항상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이름을 보면 우리 에이플 회원님이시죠. 투자사관학교 소통방에서 항상 양질의 정보를 올려주시는 우리 우드 코리아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드님. 아무쪼록 최근에 이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 급락장에서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이 안 좋잖아요. 디지털 자산주 그 주식을 약 500억 원 정도 또 추가적으로 역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빈후드, 블리시, 서클 이런 주식들을 엄청나게 사들였더라고요. 시장이 붕괴한다라고 하면 이 아크인베스트가 이렇게 사들이지 않았겠죠. 사실상 이 뒷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계 금융 엘리트 집단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필두로 한 연준의 사립은행들의 집합체가 모조리 자금을 쏘고 있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코인베이스다, 크라켄이다, 솔라나 재단이다 등등 CFTC의 자문위원회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그들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SEC와 공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좀 클래리티 법안이 느리게 통과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되겠죠. 무엇보다 이 상품을 관장하는 CFTC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신임 위원장인 마이클 셀리그가 여기 밑에 제가 어드바이저리 멤버를 쭉 나열해 봤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CFTC에 대한 혁신을 만들기 위해 자문위원단을 꾸렸는데요. 우리가 찾고 있는 이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리플의 수장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필두로 해서 전체 화면으로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재단들의 수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름 위에는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의 회장도 들어와 있죠. 작년에 뉴욕에서 열렸던 스웰 행사에도 연사로 참여를 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ME 그룹, 블리시, 그리고 앤드리슨 호로이치도 있네요. 또한 폴리마켓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코인베이스다, 유니스왑이다, 칼시다 굉장히 많은 곳들이 들어와 있죠. 앵커리지 디지털, 그레이스케일, 체인링크, ISDA 국제파생상품협회죠. 여기 또한
리플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로빈후드, 제미나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나 그들끼리의 집합체로서 CFTC를 관장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구나. 역시나 리플의 CEO 또한 참여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기사가 올라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비트코인 역시 양자 방어 태세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설계안인 BIP360이라고 하는 공식 저장소 코드를 병합시키고 있습니다. 이 페이토 머클 루트라고 하는 방식을 담은 BIP360 공식 저장소에 병합을 함으로써 이제 슬슬 유연하게 수용하는 구조를 마련하면서 향후 양자내성 암호 도입을 대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움직임 이미 가져가고 있죠.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성균관대 핀테크 MBA에서 이 양자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 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20년 정도는 걸려야 되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무엇보다 이 블록체인 영역 또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늘 강조드리지만 상호 보완의 관계로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네덜란드가 2028년부터 디지털 자산, 이제 암호화폐 쪽에 양도 차익 꽤 높네요. 36%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미실현 이익에도 매년 과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과세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8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과세가 매겨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들어가면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스탠스로 지금 국세청에 개요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22% 정도의 세금을 매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과세를 좀 유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올해 7월 달에 재경부와 국회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안 해줬으면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조차 없으면서 세금을 걷는다라는 게 말이 되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알맞게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인프라를 확립을 하고 투자자들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정말 성인으로서 정말 이게 맞는 방향이 맞나,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업비트 해킹이다, 얼마 전에 빗썸 오입금 사태다, 또 지금까지 있었던 하루 인베스트 사태, 델리오 사태, 코코인 사태, 여기는 규모가 수조 원대였죠. 요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아직까지 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라는 게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과세를 하기에는 인프라라든지 제도, 기관들 또한 들어오지 못하고 현물 ETF조차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투자자 보호를 더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국토안보국 셧다운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원 합의가 또 한 번 불발이 되면서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셧다운 확률이 97%. 또 시작인가요? 주말만 되면은 그냥 암호화폐 시장 다시 또 내립다 꽂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모로 투자하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져 있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빼고,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인드셋으로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밤이 되고서야 갑작스럽게 또 셧다운에 대한 확률이 또 급격히 낮아졌거든요. 사실상 대부분 지출 자체가 선재원 조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 소음은 굉장히 좀 크고 요란하지만서도 실제로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예측 시장에서는 셧다운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셧다운이 한 번 더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냥 묵묵하게 우리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말한 것처럼 시장의 질문, 어디까지 하락이 아니라 언제 복귀로 이동,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많은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 가격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블랙록이라든지 최근에 바이낸스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막 사들이고 있잖아요. 디레버리징 국면, 지금 가격이랑 기관의 움직임이랑 따로 논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구조적인 참여로서 확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ETF도 마찬가지, 스테이블 코인, RW 시장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격은 도대체 왜 안 오르는 거야? 그쵸? 이런 퀘스천 마크가 좀 드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공유 드려볼까요? 저는 지금 현재의 이 시장 자체를 인위적으로 만든 정말 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과정, 청산을 만들고 하락 조정 국면을 일부러 그들이 연출시키는 시기이지 않을까.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짜다 못해 이제 그 수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적당히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버티는 자만이, 인내한 자만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국의 국가 차원에서도 온체인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발행 착수를 하고 있는데, 아니 가격적인 부분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가 있겠죠. G7 첫 토크나 사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점점 선진국들이 국채를 온체인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 하니까 떠오르는데요. 리플이 최근에 아비바 인베스터스라는 곳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리플 원장 안에 토크나이제이션 RWA를 하기 위해 발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리플과 아비바 인베스터가 지금 합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고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이 펀드 토크나를 추진하려는 것이죠. 이 아비바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총 자산 운용 규모를 봤을 때 AUM 기준 약 3,470억 달러 규모를 운용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리플 원장으로 올라와지게 만들게 되면 XRP에 대한 유틸리티는 더더욱 커지게 되겠죠.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 원장, XRP, RLUSD 모두 친화적으로 가고 있죠. 올해 1월 달에 결국에 영국의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행위감독청으로부터 이미 완전한 규제를 승인받았었고 얼마 전에 리플은 룩셈부르크에서도 완전한 유럽연합에 대한 전자화폐 라이센스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미 영국과 유럽 지역은 리플사가 장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써 리플사는 이 MTL이라고 하는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센스를 약 75개국 이상에서 승인받고 있다라는 거, 이미 여기 나와 있는 펜딩되어 있는, 보류되어 있는 국가들까지 섭렵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아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영국의 자산운용사 아비바 인베스터스와 함께 가는 이런 파트너십 자체가 매우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안 따라와줘서 좀 짜증도 나고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통해서 중장기 가치 투자 이어가시죠. 또한 바이낸스의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의 RLUSD뿐만 아니라 리플 원장 기반의 RLUSD까지 완전히 승인을 하고 상장이 되면서 입금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열리는 플레어 미트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데요. 강남역 인근에 대형 카페를 빌려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자 받는 거, XRP에 대해서 이자 받는 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무료로 오실 수 있으니까 해당 링크 통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링크 통해서 참여 요청 누르시고 요렇게 이름, 이메일, 직장, 학교, 주부면 주부, 회사원이면 회사원 대강 쓰시고 이 참가 경로 옵션 선택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타임 레버리지를 선택하셔가지고 무료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참석 선착순 200분만 받을 거고요. 일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3월 8일 일요일날 저녁 6시에 시작을 합니다. 저녁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스케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녁 식사 굳이 안 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뷔페 스타일로 핑거푸드 꽤 풍부하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 2,000달러 상당의 플레어 토큰 이벤트가 또 있고 굿즈 상품으로서 티셔츠와 양말이 제공이 되고 제 강연도 한 15분, 20분 정도가 특별 강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실 분들은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요런 분위기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장소에서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제 강연도 듣고 XRP 이자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션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시게 되면 뭐 샴페인, 맥주, 뭐 오렌지 주스 요런 음료도 제공을 하고 뭐 치즈 플래터나 과일 플래터도 제공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뭐 샌드위치다, 뭐 쉬림프 꼬치다 뭐 요런 것도 나오게 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가격도 많이 내려와 있는데 함께 힘냈으면 좋겠고요. 모두 설 연휴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